좋습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진짜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노관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좋아하는 영포자였어요.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 친척들이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처음 보는 사촌동생이 미국에서 온 날이었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가끔 가다가 표현을 영어로 쓰는데 걔가 하는 그 발음과 억양이 TV에서나 보던 그런 억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우리랑 다른 인종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좀 간지가 났군요. 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되게 좋아했지만 중학교부터 갑자기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심지어 저희 때는 많이 틀리면 맞았거든요. 내가 한국말을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영어는 이렇게 배워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동시에 반항심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 영포자였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제 친구가 활동을 하던 패션 커뮤니티였는데 그 패션 커뮤니티라는 곳은 깊이 들어간 지식에 대해 얘기를 하고 대부분 그런 패션 브랜드들은 다 서양의 패션 브랜드들이고 그 패션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던 시기예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아예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패션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든지 인터넷으로 봤던지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글을 쓴 거를 보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은 그런 정보들을 밖에 얻을 수 없었는데 저는 그걸 빨리 얻고 싶었어요.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그것에 대해 모임에 나가서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난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면은 이런 것도 빨리 볼 수 있을 테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내가 그것을 읽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내가 선두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욕심은 그때 본격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좋아했지만 그거를 진짜 배워봐야 되겠다,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은 그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랑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했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심지어 문제도 풀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영어 공부법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2년을 공부했는데도 사실 제 영어는 그대로였어요. 우연히 제 친구와 함께 로스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 오래 산 친구였고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를 영어 자막을 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미국 드라마는 한국 자막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 친구가 보니까 나도 그냥 한번 봐봐야지 해서 영어 자막으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에피소드를 한 두세 개 보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들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내용이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뻔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표정으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화는 상당히 좁혀지거든요. 뻔해요 사실. 그렇게 시즌을 몇 개 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자려고 양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봤던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로스트 진짜 재밌다. 근데 내가 방금 한국어로 봤나 영어로 봤나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어로 한글 자막을 달고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로스트를 보는 데 투자한 시간들은 내 여가 시간에 그냥 영어로 논 것 뿐이었어요. 영어로 놀았는데 영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놀기만 해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구나. 그때 노는 영어를 구상했어요. 일단 영어와 영문의 차이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한국어로 치면 한국어고 영문은 한글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글자를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고 듣고 말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글자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영문만 배웠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글들을 읽을 수 있고 많은 단어를 알지만 말을 못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영어 벙어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벙어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어 벙어리가 맞아요.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영어로 된 짧은 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표현과 문법까지 알고 있는데 영어로 말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할머니들 생각해보면은 한글로 된 글을 읽고 쓸 수는 없지만 한국어는 유창하게 말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영어가 유창하게 말을 하고 듣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처럼 읽고 쓰는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아 나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나는 영문을 배워야 되겠다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영어를 습득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요새는 번역기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사실 번역기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누군가에게 영어로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할 때는 구글 번역기가 다 해결을 해주죠. 하지만 이 번역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의 감정까지 분석해서 그것까지 듣고 그 감정이 담겨있는 소리로 그 언어를 취한해주는 기술이 되지 않는 한 영어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메일을 쓰거나 짧은 대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어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고 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게 내 할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것을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해야지 소통이 가능한 건데 그걸 듣고 번역기 보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깊은 소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번역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번역기가 우리 인간의 내적 교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과 원어민의 차이는 표현의 섬세함에 있어요. 표현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들처럼 잘하는 게 원어민과 외국인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는 조나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분이 하는 어떤 표현들이 너무 우리랑 똑같아서 그냥 감탄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외국인이? 우리 밥 먹었어요 할 때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식사하셨습니까? 혹은 밥 먹었습니까?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밥 먹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원어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처럼 잘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쉽고 이해가 잘 되지만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법한 표현들을 공책이나 핸드폰 앱 같은 거에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내 걸로 만들다 보면은 나의 표현들이 점점 더 원어민들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모으다 보면은 실력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이 담긴 욕! 예.